담당자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는 거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는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와 고충 민원 만족도 조사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광역과 기초 모두 10점씩의 배점이 이루어지고요. 법정 민원 신청하고 처리 완료된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전화 조사로 진행되었던 부분을 법정 민원은 모바일 형태로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조사와 전화 조사가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간별로 70표본을 기본으로 하되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인구 수에 따라 비례 할당을 해서 보통 최소 71표본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약 260표본까지 진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차이가 있고요. 명부를 제출해 주실 때 사실은 어떤 수정을 하거나 만질 필요 없이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민원을 보고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민원인지 혹은 법정이 아닌 다른 민원이 들어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제출하실 때 우리가 어떤 걸 만져야 되느냐 수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 민원의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는 중앙도 시범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청과 광역 기초에 따라서 만족도와 신뢰도 배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같습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돌아가셔서 벌써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6월 30일 이후에 대상이 되는 분들을 정리하셔서 7월 1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실 받는 방법들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만 각각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충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한을 두고 있고요. 해당 일정에서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도 분명히 좀 기억하시고 해당 시점이 됐을 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법정 민원과 고충 민원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7월 1일에서 25년 6월 30일까지 기간은 같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법정 민원은 저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두 군데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충 민원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광역자치, 기초자치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표본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민원은 최소 표본을 두고 비례 할당을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요. 고충 민원은 각 유형에 따라서 고정된 표본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저희 법정 민원은 올해 모바일 조사가 기본으로 하대 전화 조사가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고충 민원은 작년과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리스트를 살펴봤을 때 법정 민원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저희 전국적으로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약 85% 정도가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약 15% 정도는 유선 번호를 여전히 사용하고 제출하신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그동안 80% 정도는 모바일, 그러니까 문자로 먼저 저희 설문 내용을 받으시고요. 핸드폰 번호가 없으신 저희 민원인 분들은 전화를 받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 다 8월에서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민원 신청 품질, 처리 인적 품질, 물리적 품질, 과정 품질, 결과 품질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 지수로 가중치 60%를 두고요. 체감 만족도 40% 가중치를 둔 형태로 문항이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모바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은 전화 조사원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부분들을 저희 민원인 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거나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그 로직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모바일 조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 전화 조사에 대비해서 진행률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진행 과정 여기 설문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를 증정한다는 안내문을 함께 좀 달 예정이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인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SQ 문항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 분들의 받으신 어떤 그 서비스가 어떤
민원 서비스였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뒤에 있는 문항들이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품질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만족도와 신뢰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고충민원 담당자분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만족도 문항과 신뢰도 문항은 각각 점수를 산출하고요. 가중치에 대해서도 만족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신뢰도는 문항 구성이라든지 가중치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바일로 진행이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메일이라든지 외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어떤 그 한정된 사이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UI, UX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로직이라든지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민원인분들이 조사에 참여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를 보통 모바일로 진행이 될 때 받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MMS로 문자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문자로 발송하게 되면 이 번호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가 이 링크를 클릭해도 되느냐라는 불안감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카카오톡을 통한 저희가 어쨌든 회사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 높은 방향을 선정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화번호 자체도 모바일이 85%, 핸드폰이 85%, 유선이 15%인 것처럼 카카오톡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MMS 방식이라든지 전화조사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형태로 접근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민원 그리고 고충민원의 조사원은 중복해서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면접원을 투입하고요. 각각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에 사실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객 내 개인정보의 어떤 노출이라든지 혹은 이게 정당한 방식으로 저희가 취득하고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아마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아마 담당자분들께 전화가 가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 면접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조사 기간 중에는 항상 전담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 저희 지자체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싶어 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는 모바일로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의사항을 남기거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링크나 파일 첨부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 저희가 임의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좀 거기에 우호적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민원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랜덤하게 샘플링이 되고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자동으로 조사가 걸리고 조사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사가 진행되도록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감청이라든지 사후 감청을 통해서 저희 조사원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라든지 문제사항에 있는 샘플들은 전원 제외하고 저희가 제대로 저희 지침대로 조사가 된 표본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월 말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5월까지 설명회가 실시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리스트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를 통해서 안내가 되겠습니다만 7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리스트를 받으면 그대로 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각 저희 제출해 주신 리스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간혹 전년 대비해서 혹은 너무 리스트가 적게 제출되었다든지 좀 어떤 특이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분들께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제를 한 이후에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결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민원과 고충 민원을 리스트 제출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법정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공문과 함께 별도의 매뉴얼을 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운을 받고 제출을 해주실 때 파일 형식은
기억해 주신 게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거의 지금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CSV라든지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가공하지 마시고 그대로 엑셀 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회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을 해주실 때요. 이 민원병부의 어떤 고의적인 누락이라든지 혹은 편집하지 않고 제출해 주시면 그거는 꼭 저희가 물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저희가 뭐 가서 실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유념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명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안전부에 메일을 발송을 해 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기초나 뭐 있어서 상위 저희 기관에 제출을 해주시면 보통 그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행안부에 제출해 주시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매뉴얼을 받으시는 형태대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디 우리 기관명 그리고 25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리스트 그리고 우리 과명 담당자분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엑셀 형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민원 명부를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아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은 법정 민원이 아니라 고충 민원이 섞여 있다든지 혹은 민원 24라든지 EDI라든지 저희가 법정 민원에 대해서 평가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민원인들은 삭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드릴 때에는 리스트 형식에다가 추가라고 파일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리스트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는 리스트 형태라든지 제출해 주시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시트를 반드시 구분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고충민원 설명에서 단체로 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가 들어갑니다만 저희 만족도 조사에서는 저희 집단 민원은 올해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작년까지 리스트를 제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리스트를 준비하셨던 걸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집단 민원은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하시고 그냥 저희 일반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명부는 권익위원회에 공문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 권익위원회는 시스템을 형태로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일명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명 2025년 고충민원인 만족도 조사 민원인 제출 리스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양식을 추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파일명의 담당자분 성함이나 연락처를 적는 게 아니라요. 리스트 내에 저희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담당자분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회 미만의 반복 민원은 한 건으로 제출해 주시고 5회 이상 반복 민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시트에 저희가 보내드린 양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및 악성 민원은 비고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경로라든지 혹은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리스트 내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양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정에는 현재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만 고충민원은 7월 11일 기한이 지난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라든지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까지 민원인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때에 기본적으로 법률을 근거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특히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공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서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은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 위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고객분들에게 안내하고 민원인 분들에 대해서도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우리 민원인들의 리스트가 넘어가고 조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분들도 내용을 미리 숙지해 주시면 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아시겠죠.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좀 응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나서는 위탁시 제공일자,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개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셔서 물론 민원인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안 보실지 아마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법적으로 고지를 하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앞서 좀 설명드리신 부분보다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적어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민원인분들 손에 달렸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KMAC에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하시거나 리스트를 준비하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후 매뉴얼에 저희 조사 담당자들 연락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 주시면 저희도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손 한 번만 주세요. 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표본수가 모자라다고 추가 명부 제출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6월 30일까지 명부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7, 8월에 대해서 명부를 달라고 하시면서 유선으로만 와서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이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민원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악성 민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부를 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 근거가 될 수 있게 공문을 하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면 너희 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다, 책임지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물론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개인정보는 엄청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추가 명부 요청하실 때 뭔가 근거가 되는 공문을 하나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하는 담당자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공문을 작성을 할 때에 기본적인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에서 6월 30일 단 필요에 따라 추가 일정에 대해서 언제에서 언제까지의 리스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형태라든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좀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조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민원을 모바일로 그거는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처 담당자분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올해 좀 진행이 된 거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법정 민원에서 민원인분들 상당수가 왜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느냐 불편함을 좀 호소하신 경우가 법정민원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좀 강성인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진행을 했는데 모바일로 너무 조사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올해 법정민원에서는 그런 민원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좀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더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경을 좀 한번 시도하는 거고요. 법적 만약 이게 좀 진행이 되고 만약 그 보충민원에서 해당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또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충 민원이 저희는 네, 이게 그때 다른 거는 맞겠지만 항상 결과 값이 연도마다 너무 너를 띄어요 진짜. 2023년에는 높았고
작년에는 최하위였고 제가 몇 년씩 찾아보니까 중간도 잘 안 나오고 거의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충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은 민원 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제출이 되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유형이 다양한 가운데서 랜덤으로 좀 그 유형들이 선택이 되고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이게 어떤 유형에 대해서 비율을 두고 조사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좀 아니기는 하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해년도에 조사가 되는 대상자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따른 어떤 우리가 좀 경향치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대로 없으시면은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또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것으로 저희 조사 부분은 마치고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